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오스 그룹에서 이제 테크니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근이라고 하고요. 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V레이에 대한 이제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카오스 그룹 같은 경우는 그 렌더링 솔루션을 근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왔는데요. 많이 알고들 계시는 바와 같이 이제 V레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저희가 건축 쪽에는 특히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렌더링 솔루션이죠. 하지만 이런 렌더링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V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발표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카오스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컴퓨터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리얼타임에서 이제 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이제 솔루션으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이제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V레이 넥스트라고 해서 이번 2019년도 상반기에 넥스트 버전이 출시가 됐어요. 네, V레이 넥스트 스케치업 넥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아마 이제 넥스트 버전이 오기 전에 3점대 버전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V레이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뭐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거의 풀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팅 값을 수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프리셋화 돼 있고요. 기존에 썼었던 2.0 버전이나 1.0 버전 같은 경우는 많은 옵션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면서 3점대 버전에서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많이 변경이 됐었죠. 그래서 간혹 많이 인터페이스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이 좀 적응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하지만 그 바뀌어버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적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었다.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직접 유저분들을 통해서 많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점대 버전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넥스트 버전도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나왔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이제 똑똑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욱 빨라진 그런 렌더링 엔진을 탑재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간단히 기능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키피처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요약을 해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파워풀한 에셋 관리가 편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이런 에셋을 공유하시는 데 있어서 똑같은 장면을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유사한 환경에 설계를 하게 될 때 마감재나 아니면 일반적인 라이트 세팅 같은 경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작업으로 이제 장면마다 만들어셨어야 했는데 이런 이제 에셋 관리 자체를 폴더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본인이 폴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원하는 장면에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에셋 매니저먼트가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케치업 자체에 좀 더 통합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V레이 유틸리티라는 툴셋이 추가가 되면서 스케치업 자체에서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프리셋 개념으로 원클릭 방식의 형태의 유틸리티가 추가되었고요. 제일 강력해진 부분은 이제 렌더 컨트롤 부분입니다. 이 렌더 컨트롤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이제 뭐 옵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많이 줄이는 데 중점을 뒀죠. 근데 세팅 값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라이트 값이라든지 일반 뭐 카메라 옵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의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한 뭐 노출 값이라든지 스마트한 뭐 화이트 밸런스 값을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패스터 렌더링, 뭐 GPU나 이제 CPU 두 가지 방식 렌더링 그 엔진 자체가 기존에 이제 3점대 버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넥스트 버전에서 훨씬 빨라졌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매터리얼 쉐이더나 텍스처가 추가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PU 기능의 기본적인 추가 탑재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 탑재되었는데 요즘 보시면 엔비디아에서도 RTX라는 모델을 발표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레이 역시 이런 GPU의 기능의 그런 그래픽 성능, 하드웨어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GPU 쪽에 많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기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렌더 컨트롤 부분에 이제 스마트한 렌더 컨트롤에 대한 그 관련된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 값을 보시면은 이 카메라 옵션에 오토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면을 연출할 때 장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밝기, 그 다음에 뭐 퀄리티, 전체적인 조명의 샘플링 정도를 이제 확인하고 계산하는데 조명의 세기를 수동적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 같은 것들을 수동적으로 조정해서 장면의 전체적인 노출 값을 계산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이제 오토 기능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더 이상 조명에 대한 추가적인 세팅은 필요가 없습니다. 장면에 구성된 부분을 V레이가 알아서 계산해서 전체적인 조도를 알아서 노출값을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 값까지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왼쪽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컬러 브리드 현상으로 환경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누렇게 뜨고 있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은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제거해서 씬에 적절한 화이트 밸런스 값을 잡아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그 특별한 라이팅이나 카메라 세팅 없이 알아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그 자동 노출과 자동 화이트 밸런스 값의 그 비활성화와 활성화하는 이미지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노출 값이 보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타고 있죠. 하지만 우측에서는 자동으로 노출 값을 제어하고 화이트 밸런스 값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죠. 네, 넥스트 버전에선 이런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예, 두 번째도 역시 이제 렌더 컨트롤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어댑티브라는 기능이 이제 저희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말 그대로 적응형 형식인데 알아서 샘플링을 해서 장면에 필요한 조명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전에는 이제 실내에 있는 내부를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창문이나 이런 빛의 그 유입을 통해서 내부를 밝히게 되는 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포탈 라이트라는 그 부수적인 옵션의 라이팅을 통해서 내부를 환하게 비춰주거나 그 빛의 길을 인도해 줬어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플링도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고 렌더링 속도도 좀 더 이제 그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포털 라이트 자체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돔라이트 이제 어댑티브 돔라이트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하게 되면 라이트 캐시라는 저희 V-ray 엔진의 샘플링을 그 장면별로 알아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에 필요한 그 장면에 그 조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분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렌더링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돔라이트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렸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노이저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3점대 버전에도 출시가 되었던 그런 신기능이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GPU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기술력이 도입이 됐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AI 데노이저라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같이 V-Ray가 호환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기능 자체는 실시간으로 노이저를 제거해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순간적으로 바로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렌더링 장면이 갱신되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빠른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보통 이제 최종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렌더링 장면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기 때문에 빠른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거는 이제 GPU 디바이스 기능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좋을수록 훨씬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었던 저희 이제 3점대 버전부터 있었던 V-Ray 자체의 디노이저 기능인데요. 이게 초반에는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뷰티 패스, RGB 채널에밖에 적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빠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추가적인 렌더 엘리멘트까지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에 필요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팅 채널, 이 차이점을 보시면은 디노이저가 된 부분과 우측은 디노이저가 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빠르게 이런 채널들도 디노이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컴포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빠른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영상은 GPU 기능인데요. 이것도 왼쪽은 이제 3점대 버전의 GPU 속도고요. 우측은 넥스트 버전의 GPU 속도입니다. 카메라 워킹이 이제 이루어질 때마다 화면이 갱신되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참고로 이제 두 가지 이 씬을 테스트한 그 컴퓨터 스펙은 동일하고요. 이 정도로 렌더링 엔진이 개선됐다는 점과 그다음 볼륨 매트릭스라는 저희 추가적인 이펙트 효과가 있어요. 뭐 안개 효과를 추가시켜서 장면에 대한 좀 약간 드라마틱한 느낌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GPU에서는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제 GPU 기능까지 같이 완벽하게 구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GPU 자체가 아무래도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CPU보다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CPU의 이제 버켓 렌더링 방식인 이 버켓이 지나가면은 최종적인 프로덕트 렌더링 걸 수 있는데 이 GPU 렌더링 방식에서도 이런 버켓 렌더링 방식을 도입을 하여서 좀 더 이제 스케일이 큰 그런 장면에서도 메모리에 그런 부담감 없이 효율적으로 최종 생산 렌더링을 할 때 GPU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현되었습니다. 네, 제가 내용이 이제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다음은 제가 요거는 이제 맥스 파일이에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만들었는데, 지금 V-Ray로 이제 렌더링 이렇게 걸었을 때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이 화면을 이제 확인하는 이유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제 V-Ray 쉐이더로 작업한 에셋입니다. 소스고요. V-Ray의 장점은 VRScene이라는 V-Ray 전용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이 VRScene은 V-Ray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V-Ray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던지 V-Ray 맥스를 사용하시던지 V-Ray 라이노를 사용하시던지 VRScene이라는 V-Ray 전용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플랫폼에서 이 씬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V-Ray for 3D Max에서 VRScene으로 이 파일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네, 추출하고 이제 스케치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스케치업에서 이제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이 제가 준비한 VRScene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VRScene는 V-Ray가 사용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카메라 값, 그다음에 쉐이더의 정보, 추가로 기본적인 이제 컴포넌트를 모두 불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이 있고요. 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아까 맥스에서 사용했었던 그거를 이제 소스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에셋 에디터 창을 보시면은 재질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좌표값과 타일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올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V-Ray로 작업을 하실 때 요즘에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모델링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소스에 따라서 뭐 소스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런 소스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면에 대한 그런 아웃풋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는가가 이제 판단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스케치업뿐만이 아니고 VLA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에셋을 이 VR신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참으로 메리트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추가시켰고요. 물론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맥스와 동일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네, 아까 맥스와는 이제 라이팅 값에 대한 그 환경이 달라서 그렇지 기본적인 쉐이더랑 모든 좌표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넥스트에 대한 기능을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Introducing V-Ray Next for SketchUp, our next generation renderer that is better, smarter, and faster than ever before. V-Ray Next features an improved workflow, smarter tools with V-Ray Scene Intelligence, and many performance optimizations on both CPU and GPU, making this our most powerful release for SketchUp yet. To make managing your scenes easier than ever, 이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파워풀한 메이지 그 엑셀 매니지먼트인데요. The new comprehensive asset manager features optimized search functionality. 예, 보시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본인이 이제 이전에 작업했었던 그런 마음에 들었던 재질, 쉐이더나 라이팅 세팅 값들을 이렇게 폴더체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불러오게 되면은 좌측에 나열이 되죠. 그리고 드래그해서 바로 씬에 원하는 씬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편리해진 기능 중에 하나고요. 예, 새로운 이제 쉐이딩 워크플로우 중에서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V-Ray 재질을 만드실 때 매터리얼 안에 텍스처 맵을 많이들 사용해서 쓰시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컬러 컬렉션 같은 일반적인 색상에 대한 그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뭐 베지어 커브를 사용한 컬러 컬렉션의 기능이 생기면서 텍스처 자체를 바로 직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V-Ray 매터리얼을 제외하고 PBR 방식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PBR 방식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게임 엔진에서 많이 쓰는 워크플로우 방식이죠. 쉐이딩이. 그리고 이제 뭐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같은 매테리얼 전문 툴에도 이제 미래적으로 호환성을 두기 위해서 V-Ray PBR 방식의 쉐이더 워크플로우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프리뷰 화면 자체도 리디자인 되면서 좀 더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팅값 자체의 옵션이 리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 엘리멘트, 렌더 요소 중에 이제 라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아날리시스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출력하고 이 렌더 엘리멘트를 확인하면은 조명에 대한 그 값을 렌더 요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림 워크플로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VR신을 통해서 다른 장면에서 가져온 소스를 바로 적용하는 모습이죠. Use the new V-Ray Scene Interaction tool to quickly hover over objects and see their hierarchy and material. 죄송합니다. Adaptive dome light, which can automatically render a perfectly exposed. 일단 제가 중복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그 넥스트의 이제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거고요. V-Ray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넥스트의 개선점에 대해서만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능밖에 없느냐라고 의문점을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3점대 버전을 만약에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비약적인 약간 기능적인 추가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차후에 이제 3점대 버전과 통합해 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이제 그 튜토리얼 같은 걸 보시면은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렌더링 서비스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카오스 클라우드라는 렌더링 서비스인데요. 이 카오스 클라우드는 이제 자체적으로 웹상에서 렌더링을 진행할 수 있는 렌더링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한 싱크. 이제 그 조작 방법이 상당히 편리하고 똑똑합니다. V-Ray 자체에서 클릭 버튼 한 번으로 클라우드 상으로 그 장면에 대한 잡을 전송할 수가 있고요. 그 시간은 업로드하는 시간은 상당히 빠르고 간결하며 그 다음에 수정하는 과정 자체에서 변동 사항이 있거나 알아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클라우드 상에 다시 재전송을 하는 방식의 그런 영리함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라이브 뷰라는 거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카오스 클라우드에 보낸 그 렌더링 작업물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PC라든지 아니면 모바일로도 그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렌더링이 실시간으로 되는 그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뭐 만족된 렌더링이 나왔을 때는 중지시키거나 다시 이어가거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슈퍼컴퓨터, 개인적인 슈퍼컴퓨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카오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PC의 렌더링을 거는 속도보다 약 8배에서 10배 이상 빠릅니다. 그만큼 이제 서버를 통해 가지고 렌더 버켓이 추가적으로 많이 생성되면서 렌더링 걸기 때문에 일반적인 렌더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로컬 PC에서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아무래도 PC 점유율 자체가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렌더링을 거는 동안 본인 PC는 아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오스 클라우드를 한번 전송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다음 설계를 위한 작업을 한다거나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장면을 차후 작업을 더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카오스 클라우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잡을 동시에 50개 이상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미리 해두시고 원하는 장면을 계속 수시로 보내시면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작업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볼트는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상의 서버 상에 본인의 프로젝트가 저장되면 보안의 문제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보안이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볼트라는 그런 문구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오스 클라우드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영상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그 V-Ray 안에서 이 카오스 클라우드 구름 모양의 버튼, 렌더링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카오스 클라우드라는 페이지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픽셀 사이즈랑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설정한 그 세팅 값을 가지고 전송이 됩니다. 네, 바로 업로딩이 빠른 시간 안에 되고요.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렌더링을 멈췄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일반 로컬 PC에서 건 거와 카오스 클라우드 안에서 건 거와 V-Ray 렌더링 속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카오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스틸컷 뿐만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걸기 위한 시퀀스 파일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프레임만을 이렇게 선택해서 걸 수도 있고요. 시퀀스가 한 번에 이렇게 잡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 화면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작업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질의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카오스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인지하고 클라우드 상에 다시 잡을 보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이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오스 클라우드는 재업로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씬의 장면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정된 부분만 일부분만 업로드하기 때문에 업로드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오스 클라우드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타임 4 Vray, 그러니까 실시간 리얼타임을 위해서 Vray가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그 게임 엔진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언리얼도 그렇고 유니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사전에 뭐 루미온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트윈모션이나. 근데 그런 프로그램과는 이제 저희는 기술력 자체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저희 Vray 같은 경우는 레이트레이싱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포토리얼리즘한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 이걸 좀 더 리얼타임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해 드릴 그 플랫폼은 Vray for Unreal이라는 그런 제품이 저희가 또 있습니다. 나온 지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GPU 기반의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리얼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VR씬이라는 부분을 제가 초반에 언급을 잠깐 해드렸잖아요. 이 VR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카오스 클라우드. 카오스 클라우드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업로딩 시간이 상당히 빠르죠. 일반 뭐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데, 그 이유는 VR씬의 형태로 파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VR씬은 모든 Vray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그 메시 형태를 프록시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상당히 파일이 압축이 되고 그 파일 용량이 상당히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카오스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RC라는 파일 통해서 카오스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Vray 스탠드 언론이라는 저희 제품이 또 있어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가 없는 Vray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스케쳐, Vray 스케쳐, Vray 3D Max 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Vray 스탠드 언론 자체로 Vray 렌더링을 걸 수가 있어요. 이 VR씬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커맨드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수동적인 불편함은 있지만 Vray 자체적으로도 렌더링을 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컨버터블 Vray 플랫폼.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제 맥스에서 사용한 에셋을 스케치업에서 가져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Vray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VR씬을 통해서 모든 플랫폼과 호환이 된다는 장점이 또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타임을 위한 임포트, 에셋을 임포트할 수 있다는 그런 총 4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좀 축약을 해봤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언리얼입니다. 언리얼이고요. 네, 사전에 제가 이제 VR씬 형태로 장면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어려운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Vray로 작업을 한 것을 VR씬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언리얼에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모든 Vray 정보를 가지고 언리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점은 언리얼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지식 없이도 Vray로 만든 장면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게임 엔진에서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뷰포트가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리얼리틱하지가 않죠. 그 이유는 아직 Vray로 렌더링 걸지 않아서인데요. 밑에 보시면 또 이제 Vray에 관련된 소스, 매터리얼이나 그 사용된 모든 텍스처를 한꺼번에 이렇게 임포트 해온 장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랩톱으로 작업을 한 거라서 사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느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Vray for 스케치업 같이 CPU 기반과 GPU 기반의 렌더링과는 다르게 언리얼 같은 경우는 GPU로만 렌더링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이렇게 뷰포트가 생성되지만 렌더링을 거는 순간에
뷰포트가 원래 V-Ray가 뿜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로 렌더링 되기 시작합니다. 잠깐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뷰포트가 아까와 다르게 개선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V-Ray를 걸었을 때는 이런 뷰포트 형태의 렌더링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V-Ray 재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옵션 값이 동일합니다. 또는 언리얼 자체에서 V-Ray 매터리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V-Ray 탭이 있고요. 뭐 아까 언급드렸던 워크플로우, 이제 PBR 워크플로우 방식의 V-Ray 재질도 만들 수 있고요. 일반적인 V-Ray 매터리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옵션 값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V-Ray 옵션 값과 속성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이질감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VR씬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질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이제 V-Ray 재질을 만드셔가지고 요 안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런 뷰포트의 그런 퀄리티로 언리얼 그 리얼타임을 경험한다면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V-Ray는 V-Ray 레이스레싱 기반의 V-Ray 라이트 베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옵션 값을 잠깐 이제 훑어보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 V-Ray 베이크라는 기능은 이제 V-Ray 조명 자체가 레이트레이싱 기반이기 때문에 좀 더 리얼리즘한 그런 결과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옵션 값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베이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아마 좀 소요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뭐 게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좀 더 좋은 스펙의 그런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래픽 성능이면은 훨씬 더 원활한 환경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을 초기화하기 위한 이제 베이크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씬이 어두워진 이유는 기존에 이제 VR씬이 적용시켰던 V-Ray 조명값을 적용시켰던 모든 에셋에 대해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검게 그림자가 먹힌 것이죠. 이 검은 부분은 다 이제 그림자가 V-Ray 라이트를 그 영향을 받는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크 버튼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V-Ray 프레임 버퍼 창이 뜨고요. 네, 이렇게 이제 베이킹이 시작되는 거죠. 베이킹이 시작되는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V-Ray는 정확한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컴포넌트별로 정확한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야 V-Ray 라이트가 좀 더 디테일하게 모든 장면을 그 조명을 이제 그 같이 이제 조명이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 메시에 대해서 이렇게 라이트가 비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베이킹이 되는 장면입니다. 네, 베이킹이 완료되니까 아까 초반에 그 V-Ray로 렌더링 걸었을 때 그 뷰포트와 거의 흡사해졌어요. 그래서 조명이 좀 더 정확해지고 재질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 디테일이 살아났죠. 이거는 제가 이제 옵션 값 자체를 약간 드래프트하게 했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높지는 않았어요. 테스트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언리얼 자체에서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을 조율한다거나 아니면 언리얼 게임 엔진 자체 뭐 블룸 효과라든지 모션 블러 효과를 같이 추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V-Ray로 베이크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많이 있지만 이제 크게 본다면 V-Ray를 사용하실 분들은 누구나 언리얼 게임 엔진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게임 엔진이라는 그런 약간 부담스러운 그 지식을 알 필요도 없고요. V-Ray를 사용하실 줄 안다면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네, 이제 화로불에 좀 그 언리얼 프리셋 블루프린트를 넣었더니 불에 대한 그런 사운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원하는 장면을 수시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퀄리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테스트용으로 한 이 정도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ay 이제 활용성을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렌더링 솔루션만이 아닌 이렇게 리얼타임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이 텍스처 퀄리티만 봐도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리얼타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V-Ray라는 그 렌더링 자체의 솔루션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저희가 이제 건축 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만큼 사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제 저희 채널을 가셔도 V-Ray로만 검색을 하셔도 아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카오스 클라우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만큼 가격대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그런 하드웨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노트북만 가지고 계셔도 뭐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AI 데노이저 기능을 써서 피드백을 간단히 확인하고 최종적인 렌더링은 카오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렌더링을 건다든지 그런 렌더링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타임에서의 V-Ray 프로세스는 높은 이제 깊은 심도 있는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엔진을 활용해서 V-Ray 워크플로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 놓고서 리얼타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사용자들한테는 많은 어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은 네, 여기까지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V-Ray는 최근에 이제 아키텍처 부분에서 쇼릴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같이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만든 V-Ray 솔루션 그 쇼릴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감상하고 제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은 이제 체험판으로 정품과 똑같이 이제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꼭 오셔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